과연 누가 경제권을 가질지, 용돈은 얼마씩 쓸지, 돈은 정말 어떻게 합칠지 이런 것들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경제권은 내가 갖고 싶은데 상대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총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는 돈 관리를 각자 관리하느냐 아니면 공동 관리하느냐입니다. 요즘은 각자 관리를 하는 추세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볼 정도면 아마 공동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마 공동 관리까지는 서로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서로 경제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집도 이 경제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남편은 또 경제학도라서 남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식 계좌를 서로 다 깠습니다. 근데 연평균 수익률이 제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말하지 이 과정까지는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제권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월 지출 관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계부 담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불리는 거, 투자 담당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 저축 잘하고 절약 잘하는 사람은 가계부 담당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돈을 더 잘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나 아니면 자산 수익률이 더 높은 사람이 투자를 맡으면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다면 경제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이렇게 오픈하고 같이 관리를 할수록 부부간에 하나의 공통된 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해도 저희가 한 달 용돈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달 용돈을 초과할 것 같으니까 남편, 오늘은 남편이 사주면 안 될까? 이러면 저희 남편은 골치야, 나 이번 용돈 5만 원밖에 안 남았어. 골치가 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산을 오픈하고 공동 관리를 할수록 부부간에 하나의 놀이가 생기고 대화 소재가 정말 많아져요. 그럼 두 번째는 각자가 가진 자산을 합치는 건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예적금, 현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엑셀 시트에 그냥 쭉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예적금 통장 1,000만 원, 코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 적습니다. 뭐 부동산, 주식, 연금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적고 나서 이제는 하나의 엑셀 파일에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산관리표로 부동산부터 주식, 예적금, 연금 이런 것들을 싹 다 합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보기가 정말 편하죠. 근데 여러분, 이 돈 합치기를 미루고 또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가진 자산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걸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조차 안 되다 보니까 돈 합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에 내 배우자 앉혀놓고 같이 숨겨진 자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엑셀로 한 번에 정리를 해보고 통합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 문제는 고정 지출을 합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매달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이런 것들 나가는 거 있죠.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고정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먼저 본인 거 정리해보고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보내줘서 배우자도 정리를 해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월 고정 지출도 합치기 전에 일단은 본인 걸 먼저 최적화해야 되거든요. 뭐 교통비로 20만 원을 쓰고 있어. K패스처럼 할인되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K패스 카드부터 만들고 나서 합치는 거예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나서 그때 월 고정 지출을 같이 합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희 항목을 먼저 보면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랑 인터넷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남편이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내고 있었던 항목이어가지고 결혼 후에도 제가 똑같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비는 각자 카드에서 나가고 보험료도 각자 카드에서 나갑니다. 교통비도 각자 카드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용돈을 월 40만 원씩 쓰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 용돈을 40만 원으로 결정한 것도 저도 주변에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회사에 식당이 있기도 하고 또 저는 점심을 사 먹다 보니까 월 4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사실 이것도 저희 남편이 50만 원으로 늘려달라 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어제 한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물론 40이든 50이든 사실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곧 소비 패턴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솔로 시절 때처럼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더 뭔가 자산을 불려서 같이 더 좋은 곳을 가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한 거니까 용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돈을 모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정 지출에다가 아예 생활비를 딱 정해놨는데, 저희는 아기가 없으니까 공동 생활비를 5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만 원 내에서 공동 식비도 나가고 뭐 휴지나 이런 것들 공동 생활비가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부족함을 못 느꼈고,
하고, 그리고 가끔 이 50만 원이 넘으면 제가 또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또 저녁을 먹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내가 딱 쓰는 만큼을 식비로 정해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을 해놔야 내가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든지 더 절약을 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는 다 아시죠? 투자로 돈을 더 불리는 것보다 돈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효율이 있다는 거. 1년에 1,000만 원 예금하면 금리 3% 기준으로 1년 이자가 한 30만 원 정도죠. 거기서 이자과세 15.4% 빼면은 약 26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6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만 원만 덜 써도 1년 동안 1,000만 원의 예금을 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산을 크게 잡지 마시고 딱 평균적인 선에서 조금만 더 절약하는 선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고정 지출이 끝났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남은 돈들을 투자 60%,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60%, 그리고 저축, 안전자산의 40%를 저축을 해요. 원래는 7대3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6대4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 그러니까 투자는 주식 투자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40%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채권이나 아니면 예적금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각자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에서 각자가 쓰고 있는 고정 지출, 그리고 용돈을 빼고 이 남은 돈을 한 명의 계좌로 옮겨요. 그리고 이 모인 돈의 60%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40%는 안전자산에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저축 후 지출이 되는 거죠. 고정 지출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빼고 난 금액에 대해서 선저축 후 지출을 한 후에 그래도 남은 돈 혹은 부업으로 좀 더 번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쓰고 싶으면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생활비에 대해서는 경제권이 저한테 있고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계좌에서 다 나가는데, 가끔 그런 말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카드를 몰아주는 게 좋다. 왜냐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번 연말정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을 깎아주는 소득 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카드를 쓰든 세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관리, 그리고 지출 관리는 그냥 평소에 저축 더 잘하는 사람, 절약 더 잘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달 이렇게 지출 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계부를 써서 서로 투명하게 공유를 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한 파일에 자산부터 가계부까지 이렇게 통합을 해놨거든요. 구글에 올려놨더니 확실히 회사에서도 보기 편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 부동산 급매가 떴다 하더라도 우리 자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다 보니까 바로바로 현금 흐름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구글에 올려서 공동 관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산관리표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신혼부부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왠지 목표 얘기하면은 빨리 이거 영상 끄고 싶고 나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 일단은 공동의 목표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자산부터 합쳐보세요. 그 다음에 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 고정 지출, 그리고 변동비를 정해 본 다음에 그에 맞는 부부의 공동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확실히 돈도 더 저축할 수 있고, 우리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삶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저희도 일단은 자산을 합치고 또 월 현금 흐름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금액대로 갈 수 있는 집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여기서 그래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랑 같이 임장 데이트도 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관념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골지들도 하루빨리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공동 관리를 해보시면 절약도 절약이고 부부간의 하나의 재밌는 게임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재테크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